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대표 시인의 대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이러지? 네. 어, 동양적 1940년대에는 동양적 어떤 세계, 동양적 자연, 동양적 이상향 요런 걸 시로 표현했던 시인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또 뭐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인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인은 1940년대에는 이런 시를 쓰려고 노력을 했다 많이. 이게 이제 대표작이죠. 박목월한테는. 그래서 박목월은 청록파라고 해가지고 청록파는 청색 뭐 그래요. 청록파라고 해서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이 세 명이 청록파를 이뤄서 시집도 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청로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 산 청운사, 멀리 산이 느껴지죠? 멀리 있는 곳에서 이 청운사라는 절이 있다고 쳐봐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다시 해볼까요? 산이니까 초록색을 해볼까? 네. 네, 청운사가 멀리서 보여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낡은 기와집도 보이고. 산은 자하산. 이 자하산의 한자를 보면 참 이게 한자까지 알면 뭐 더 감상하기 좋죠. 느끼기에, 마음속 느끼기에. 자자가 자줏빛 할 때 자자고, 자주색. 하는 노을 한자입니다. 산은 뭐 산이고, 자주색 노을이 이렇게 지는 그런 산이다 해서 자하산입니다. 뭐 이렇게 이걸로 해볼까? 네. 요걸로 할까? 이렇게. 자줏빛 노을 이렇게 지는 산이에요. 자하산. 알겠죠? 뭔지 알겠죠? 아름다운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머릿속으로. 이 산에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를 생각해보세요, 느릅나무. 여기 느릅나무가 이렇게 있어. 느릅나무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있어요. 송잎이 피어나, 송잎이. 봄이니까. 봄눈이 녹았으니까 봄이 왔다는 거죠? 송잎이 이렇게 가지마다 피어나면 그 12구비를 길이 이렇게 12번 굽여져 있는 길이 있어요. 길. 청로루가 뛰어다닙니다. 청로루. 청로루가 이렇게 뿔이에요. 뿔. 이게 뿔. 그림 좀 이상하지? 다시 그릴까?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청로루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네. 청로루가 이렇게 쳐봐. 청로루. 알겠지? 이 청로루 눈에 맑은 눈에 구름이 비추고 있습니다. 구름을 보고 있거든. 구름이 눈에 비춰져 있어. 자, 다시 한번 볼게. 멀리서 청운산을 네, 이걸로 한번 해보자. 생각해봐. 멀리 있는 청운산 머릿속에. 그 다음에 봄눈이 녹아서 송잎 피어난 느릅나무를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뛰어다니는 청로루의 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먼 곳에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운율 형성 요소 한번 볼까? 운율 형성 요소. 네.
운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뭘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이렇게 이음보씩 한 행에, 한 연에 사음보가 이루어져 있어, 이음보씩.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요것도 이음보, 이음보. 근데 여길 잘 보세요, 여기.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자, 봐봐. 이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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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보 하다가 갑자기 이음보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삼음보가 왔어. 아, 이게 중요해. 아, 여기다 별표를 할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 왜 갑자기 이렇게 삼음보 한 행에 삼음보 넣는 걸로 바꿨을까? 갑자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몇 년입니까? 3년에 이 행에서 삼음보로 바뀌었죠. 삼음보로 표현하여 읽는 속도가 빨라지겠지. 이음보다 한 행에 이음보 있는 것보다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함. 아, 이거 이럴 수가. 네. 표현하여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함. 그래서 뭘 표현합니까? 노루가 달려가는 속도를 표현함. 아, 너무 재밌죠? 노루가 달려가는 그 빠른 속도를 이 삼음보 한 행의 삼음보로 늘려가지고 빨리 읽게 만들어서 빨리 달려가는 속도를 표현했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느려졌죠?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시 연마다 한 음보씩, 행마다 한 음보씩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네, 동양적 세계 아까 얘기했죠? 자연 표현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동양적 세계에서 중요시하는 여백의 미를 시로 표현했다. 여백의 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를 딱 보면 이 청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막 꽉 차 있다는 느낌이 없고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를 뭐 표현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이 시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난다. 틀렸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봄의 정경과 정치 맞고요. 동양적 자연 풍경 맞고요.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이 달려가는 이 부분이 정적 이미지예요. 한번 체크해 볼까? 이게 정적 이미지고 써볼까요? 뭘로 쓸까? 초록색 쓸까? 동적이지, 정적이. 움직임을 표현하니까. 동적 이미지. 나머지 부분은 뭐겠어요? 이것도 색깔 바꿔서. 이 부분 어때요? 좀 정적 이미지죠. 정적 이미지. 동적이다, 정적이다 의미 알죠? 동적이다는 거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이미지고, 정적 이미지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죠. 그래서 조화가 나타나죠. 그죠? 율격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한다. 방금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 3년의 이행에서 3음으로 갑자기 바꿔서 속도감을 표현했다. 네. 이 시 박목월의 청로를 우리가 해석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석의 고향입니다. 백석 시인 하면은 뭘 떠올려야 된다. 백석 하면 백석은 1930년대 1930년대의 백석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백석이 고향이 평안도 지금은 이제 북한이죠. 정주가 고향인데 이 고향을 떠나와서 살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고향,
또는 뭐 가족 공동체, 뭐 고향 음식 이런 것들, 뭐 명절 이런 내용의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백석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쓴 사람이다. 요걸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제목부터 고향이네, 이건. 아주 대표적이죠.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지금 고향을 떠나온 거야.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적 화자가 고향을 떠남, 그죠?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의사.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대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맥 짚는 거 보니까 뭔가 한의사 같죠. 한의사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쓸게. 한의사 같죠. 문득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어.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란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뭐야 이거 잘못 썼네요. 고향. 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이 막역지간 뜻이 뭡니까? 네, 막역지간 아주 절친한 사이란 뜻이에요. 이 막역지간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우리가 다 한행 더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여기까지가 우리 대화가 제시된 부분. 대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 대화가 제시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 시의 특징이에요. 대화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시상 전개 대화, 그죠? 인물 간의 대화. 인물 간의 대화로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내용 다시 볼게요.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누구 고향인데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던 사람이야. 이 화자도 같이 아는 사람이야. 화자가 누구 압니까? 알아서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고 아주 친한 사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했더니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로 섬긴다. 그죠? 막역지가 서로 아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됐고 의원은 아주 친한 친구, 시적 화자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원이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이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그 손길 속에 고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의 친구도 다 느껴졌다. 아주 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 이 백석이 이래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표현, 그죠?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하면서 이 손길은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고향을 떠올리게 하죠.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죠? 그리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정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함,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시어죠. 그래서 이 시는 고향과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난 삶에 대한 회한 없죠? 회한은 후회와 한입니다. 후회가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고 한이 맺혔다. 그런 거 없지.
2번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의 모습. 그런 건 없죠. 농촌의 모습도 없고. 시골 마을의 사계절 정치 없고요. 토속적 어휘는 뭐 있나요? 잘 모르겠지. 토속적 어휘라고 하면은 시골의 정치거든. 시골 토속이 시골의 정치. 모르겠네. 그죠? 4번 보세요. 굳센 삶의 의지와 다짐 없죠. 정답이 5번이네.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촉각적 심상으로 제시된다. 이 따스하고 부드러워하면 촉각적 심상이죠. 촉각적 심상 이미지.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시입니다. 백석의 수라. 백석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수라 제목이 왜 수라냐면 왜 수라냐? 이게 불교 용어예요. 아수라라고 들어봤습니까? 아수라. 네, 이 수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현장.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이런 현장을 표현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제목으로 썼을까 궁금하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지금 이게 오타났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일단 거미 새끼를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렸어요. 그죠? 차디찬 밤이다. 차디찬 밤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거미 새끼 한 마리.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가 왔어, 그곳에. 나는 가슴이 짜릿하다. 이게 왜 짜릿하다고 했을까요? 이 큰 거미가 마치 뭐 같아?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야? 새끼 거미가 없어지니까 큰 거미가 왔다. 그럼 둘 관계가 뭘까요? 이게 어미 같고 이게 자식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지. 마음이 아픔. 아, 내가 새끼 거미를 지금 던져버린 건가? 하면서 혹시 내가 엄마가 지금 찾으러 왔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죠. 만나기를 염원함. 그죠? 둘이 만나라 하면서 던져줬어.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아린 가슴이 낫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할 만한 더 작은 알에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 이번엔 뭡니까? 무척 작은 새끼거미. 더 작은 애죠. 그죠? 더 작은 자식. 그지? 자식이. 더 어린 자식이죠. 더 어린 자식.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네. 마음이 더 아프죠? 마음이 더 아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위로해주고 싶은데 이제 나한테 안 오죠.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이것도 이런 거는 또 뭡니까? 만나기를 또 염원하는 거죠. 염원함. 엄마 뭐 형제 자매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서 던져줬대요. 이 시는 정말 어때요? 이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거미 화자와 거미와의 어떤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극이란 말도 넣으면 좋겠네. 비극 여기도 쓸까? 비극.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왜 제목이 수라인지 알겠죠? 정말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의 해체의 비극을 그린 이 시의 제목을 수라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시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화를 통해 없죠. 대화를 통해 삶에 대한 그림 제시하지 않고 화자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시상이 전개된다. 반복된 행위 계속 거미를 버리고 있잖아. 맞죠? 그리고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감정이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맞죠? 이 마음이 아픔에서 뭘로 바뀌었어? 메이는 듯하다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네, 아무튼 점점 더 슬퍼하고 있어. 그죠? 서럽게 하고 또 슬퍼하고 그죠? 점점 고조된다. 가족 공동체가 깨진 참담한 현실을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맞고요. 대상에 대한 애상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애상은 슬픔의 감정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찾아볼까? 네, 서러워한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직접 제시됐죠. 직접 제시. 감정을 직접 제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접 쓸 필요 없겠죠. 두 번은 서러워한다, 서럽게 한다, 슬퍼한다. 전부 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니까 5번도 맞고요.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입니다. 네. 이번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네요. 윤동주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식민지.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지식인. 으로서. 부끄러움. 그리고 자아 성찰. 이런 걸 표현했던 시인이죠. 윤동주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그리고 자아 성찰을 시로 표현하고자 한 시입니다. 제목이 길인데 이 시도 별반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느끼는 부끄러움 그리고 자아 성찰 그리고 다짐, 의지 이런 거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네, 그죠? 그래서 뭔가 상실했어요, 상실함. 시적 화자가 뭔가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어디에다 잃어버렸는지 모른대. 뭔가를 잃어버리긴 했는데 뭔가 잃어버리겠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실함이라기보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상실감. 그래서 뭔가 내가 멀리 잃어버렸을까? 왜 내가 이런 상실감을 느낄까 하면서 주머니를 더듬으면서 길에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잃은 것을 찾는 과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공간이에요, 길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공간입니다. 확대를 좀 할까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길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그려볼까? 옆에다 이렇게 이게 돌담이야.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 담 있죠. 돌담이고 담이 있고 이 화자가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돌담 사이를 그죠? 돌담 사이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다. 길이야. 그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쇠문. 근데 쇠문이 어때요? 닫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요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표현이 어떻게 느껴져요?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여기도 못 넘어간다는 거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담 너머로. 그죠? 그래서 담을 넘어갈 수 없.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게 뭡니까? 절망이야, 절망. 이 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드리웠다. 요것도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찾고 있습니다. 돌담은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돌담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짓다가 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늘이 푸르게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자아성찰의 매개체야. 자아성찰의 매개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으니까, 그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이 담 저쪽, 여기가 저쪽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저쪽. 여기에 내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있어야지, 그죠? 지금 담 밖에 내가 있는데 담 안에 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죠? 이 나는 누구일까? 참된, 이거는 색깔을 바꾸자. 빨간색으로 해보자. 참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참된 자아가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잠겨 있어서 계속 내가 길을 돌고 있어. 근데 저 참된 자아를 내가 찾고 싶어. 너무 찾고 싶어서 하루 종일 돌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 잃은 것은 결국 뭐겠어요? 참된 자아겠죠.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죠. 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참된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이 암울한 시기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을 계속했던 사람이 윤동주이기 때문에 그 고민과 어떤 마음을 이 시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시적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볼까? 이 돌담 있죠, 돌담. 어디 있습니까, 돌담? 이 돌담은 나와 현실의 나와 현재 나와 참된 자아가 있는 저쪽의 나를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이잖아요. 방해물. 그죠? 그래서 참된 자아와 현재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그죠? 네. 하늘의 의미는 얘기했고요. 길의 의미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해볼까? 요거. 그리고 길의 의미. 그리고 하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그 자아 성찰의 과정을 길 위를 걸으면서 담 안쪽으로 들어가 나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시적 상황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의 시어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길 보세요. 탐색의 과정이며 자아 성찰과 수련을 통한 이상적 자아의 회복 과정.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회복 과정, 회복하려고 지금 잃은 것을 찾고자 노력하면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번 돌담, 이상적 자아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장애물 맞고요. 3번 쇠문. 여기 쇠문 여기 있네. 쇠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죠? 감옥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답답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죠? 4번 하늘. 자아가 동경하고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이며 화자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다. 네, 맞죠? 왜냐면 하늘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잖아. 5번 그림자.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연결했다. 그림자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절망감을 표현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좀 추가를 해야겠네. 보기를 또 읽어보니까 그치? 이 하늘은 이상적 세계 그리고 지향점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 이 하늘 그죠? 그리고 이 쇠문은 감옥 답답하고 암울한 이미지 닫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였어요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1930년대에서 1940년대 대표적인 시인의 대표 시들을 몇 개 봤어요. 시라는 게 너무 많고 전부 다 볼 수가 없지 사실. 그래서 대표작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안 나오면 여러분이 감상해서 이런 식으로 감상해서 문제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너무 많이 봐야지 하다가 오히려 쓸데없는 것까지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문학 용어들 익숙해진 뒤에 그리고 감상 능력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적은 투자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이 시 문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광복 이후의 대표작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시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